말로만 위협하던 북한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첫 대상은 현재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던 판문점 회담의 성과물이죠.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였습니다. 오늘 오후 북한군이 직접 나서서 이곳을 폭파했고 비참하게 파괴됐다며 보란듯이 공개했습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내놓은 4.27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파기한 행위여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이 소식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접경 지역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윤수 기자, 지금 있는 곳에서 폭파 현장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에 있는 미타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27km 떨어진 곳에 북한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오후 2시 50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완공 이후 642일 만에 청사가 사라진 건데요. 폭파 당시 이곳에서도 쿵 하는 폭음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그만큼 폭파 강도가 위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폭파 당시 개성공단과 18km 정도 떨어진 서부전선 강화 평화전망대에 있었는데요. 폭음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무소 폭파를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앞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불과 공개 경고 사흘 만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사흘 전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파는 최근 예고됐던 북한의 군사도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실제 행동에 옮긴 사례입니다.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상호 적대적 행위를 멈추기로 한 9.19 군사 합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파주 파평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 한 건물 2층에서는 남측이, 4층에서는 북측이 일했던 남북연락사무소는 그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170억 원이 투입된 평화의 상징, 그 허무한 붕괴가 더 안타깝습니다. 이민천 기자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로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의 문을 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둘, 셋. 개소식 당시 남과 북의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을 영상으로 띄우며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남북 두북 정상께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온결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선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4층짜리 건물로 서울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와 팩스가 설치된 남측 사무실은 2층에 위치했습니다. 4층은 북측 사무실이, 3층엔 남북이 마주 앉는 회담장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평소 남북 인력 30여 명이 상주하며 남북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설치된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사무소 건물 리모델링 비용 100억 원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169억 원가량을 투입했습니다. 개소 이후 남북은 교류협력 사업, 사채 인도 등과 관련해 총 132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대북 전단을 이유로 통신선을 모두 끊었고 오늘 건물까지 폭파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642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폭파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을 표명했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고 군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는데 이 와중에 여당 상임위원장은 대포로 폭발시키지 않은 게 어디냐며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여 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13일 도발 이후 무력 도발 가능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자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남북 경협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로 다음 날 감행된 도발이라 더더욱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폭파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합참 전투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와 민주당의 대응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관부처장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폭파 후 1시간이 지난 뒤에도 전혀 상황을 인지 못하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를 받아야죠.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예고한 대로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폭파 이후에 지금 개성공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채널A 취재진이 폭파 전후로 개성공단 인근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특이한 징후는 없지만 북한이 오늘 아침 개성공단과 같은 비무장 지역에 군을 배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시원 기자입니다. 폭파가 있기 불과 10분 전인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논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등 평온한 풍경입니다. 개성공단으로 추정되는 철탑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폭파 이후엔 정막만 흐릴 뿐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아침부터 폭파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북남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기 위해 행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화된 지대는 DMZ를 포함해 넓게는 개성공단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폭발을 위해 군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만 해도 개성엔 전차와 장갑차 기지가 있었습니다. 개성을 진주시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폐기된 GP부터 먼저 병력을 재배치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거한 비무장지대 GP를 복원하고 남북 교류의 상징적 장소인 개성과 금강산에까지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개성공단과 불과 11km 떨어진 최북단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폭발음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주민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 통일촌에 사는 박경호 씨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북쪽 하늘을 향해 촬영한 박 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집 앞에 나가니까 바로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인근 산 위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약 50m 상공까지 피어올랐다고 말합니다. 폭이 아마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뭐 한 몇십 메터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검은색 연기가 도화산 높이만큼 올라갔었거든요. 군사분계선 안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에서는 폭파음도 들렸습니다. 개성시와 1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성동 마을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개성공단 앞에 폭파음이 터졌대요. 소리는 꽝 나고 났지 무슨 뭐. 현재 이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에게는 마을에서 퇴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철거하라 그래서 그냥 다 퇴근하고 아이들도 다 지금 퇴촌 중이에요. 주민들은 마을에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전부 나가는 거죠. 거기에 대성동 마을에 뭔가 일을 보러 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겠다는 거죠. 파주시는 접경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 주민들 역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 추가 도발을 하나 더 예고했습니다.
대남전단, 일명 삐라를 우리 남쪽에 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우리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일산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삐라입니다. 전단 묶음이 차량 위로 뭉텅이로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와대를 비롯해 남한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했던 대남 전단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김정은 세습 통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4년 전 대남 전단 30여 장이 발견된 서울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이처럼 대남 전단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했는데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북한은 대남 전단 살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다시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남 전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남북 간 합의를 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주도의 남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강화한 거죠. 맞대응 조치로서 우리가 전단 살포하면 자기들도 보내겠다 하는. 이런 가운데 서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에 대해선 언급 없이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다소 뜬금없을 수 있지만 22년 전 오늘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으로 올라간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22년 전이죠. 98년 오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솥대를 싣고 판문점을 넘어갔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지만 현실 암담합니다. 지금 그래요. 북한은 지금 이제 좀 살펴볼게요. 지금 네. 북한은 이제 예고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말한 그대로 단 사흘 만에 오늘 행동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폭파 2시간여 후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네, 매우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남북 화해와 경제 협력, 상시 소통의 상징인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겁니다. 네, 이 우리 정부가 언제 이 상황을 알았을까? 폭파하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당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건물 하나를 폭파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파를 하는데요. 이 준비를 위해서 북한군이 움직였을 것이고 이건 아마 우리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 정부 관계자는 이 밑부분만 남고 한 번에 다 날아갔다.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건물이 폭파되면 잔해를 치워야 되는데요. 완전히 폭파되어야만 잔해를 치우기가 쉽고요. 또 북한에서 폭파 영상을 공개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시각적으로도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폭파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진짜 폭파까지 해야 할 이유 뭘까요? 네, 우선 북한은요, 남한과 미국에게요, 계속해서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이 받을 건 받겠다, 이런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전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김여정이 대남 총괄을 맡은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 다음 2인자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누구도 이제는 김여정의 이런 입지를 의심할 수 없게 된 거죠. 김여정 지난 담화에서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분이 아니라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김 제1부부장은 당, 정, 군에서 모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더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네, 역시 김여정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김 제1부부장,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군사적 도발이 예상됩니다. 우선 NLL 인근에서 국지적 도발을 나설 가능성 높습니다. 삐라 살포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인근에서 삐라 중단을 명분으로 삼아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이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합의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데요.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은요. 남북 합의로 인해서 군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곳에 다시 방사포나 전차부대 등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또 판문점 경계를 서는 인원들이요. 지금 현재는 총기를 전혀 휴대하지 않고 비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총기를 다시 휴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이 긴장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